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객관적으로는 정말 별일 아닌데 혼자 막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밤잠 설치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던 그런 경험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책 자네 좌뇌한테 속았네의 한 구절이랑 또 그에 대한 성찰인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뭐랄까 우리 뇌가 현실을 바탕으로 계속 소설을 써내려가는 그런 작가 같다고 할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무의식적인 이야기꾼의 정체를 좀 밝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쓴 그 소설에서 걸어 나와서 좀 더 명료하고 자유롭게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가 꽤나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끊임없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스토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오늘 자료는 이 스토리텔링 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스트레스로 이어지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넘어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을 담고 있는 인용구드컴 살펴보죠. 때때로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서로 얘기하던 중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소설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생기는 결과임을 열심히 설명했다. 고통은 이들 추상화된 이야기에 푹 젖어 그것들이 실제가 아님을 잊을 때 온다. 여기서 소설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막 덧붙인 해석, 즉 추상화된 이야기에 빠져서 그것을 현실이라고 착각할 때 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가 아님을 잊을 때라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나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는 것은 관찰된 사실일 수 있지만 거기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결국 나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같은 살을 붙이는 순간 이건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생생하고 또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것이 단지 우리의 해석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확정된 현실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정말 공감 가는 지점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실제 일어난 사실 자체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제 머릿속 이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더 힘들었던 순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딱 그렇죠. 동료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온종일 나를 무시하는 걸까?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발표 중에 학생 한 명이 딴짓하는 거에 내 설명이 형편없나 봐 라고 자책하고 심지어 SNS의 좋아요 숫자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이런 비극적인 드라마를 혼자 연출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우리가 스스로 감독하고 주연하는 소설이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소설이 스트레스의 주된 온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그냥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군. 항상 이런 식이야. 이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같은 이야기를 막 덧붙이기 시작하면 단순한 기다림이 엄청난 감정적 고통으로 변질되는 거죠. 또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나는 안 돼. 이 프로젝트는 망했어. 팀원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같은 그런 재앙적인 각본을 쓰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에 써야 할 에너지를 고통 속에서 소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덧붙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고통은 종종 실제 상황의 무게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뇌가 본능적으로 세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려고 패턴을 찾기 때문이라고 하죠. 뭐랄까 자동 완성 기능처럼요. 저 사람이 날 보고도 인사를 안 했네? 라는 단순한 관찰이 입력되면 뇌는 순식간에 내가 뭘 잘못했나? 삐졌나? 이제 나랑 말도 안 하려나? 같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좌르륵 펼쳐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 빠르고 익숙해서 우리는 그 시나리오 중 하나, 특히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덥석 붙잡고 그걸 진짜라고 믿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뇌, 특히 자뇌는 해석자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인과관계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뭐 생존에 필요한 기능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해석이 종종 사실에 기반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 두려움, 기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채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알아차림, 즉 인식입니다. 아, 지금 내가 또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감정이 막 소용돌이치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해질 때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벌어진 객관적인 사실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사실과 이야기를 구분하는 연습?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다고 느껴져서 괴로울 때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 봅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프레젠테이션 중에 몇 번 말을 더듬었고 예상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으며 끝나고 나서 상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게 관찰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는 완전히 실패했어. 나는 역시 발표에 소질이 없어. 상사는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곧 해고될지도 몰라. 이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나의 해석이자 예측, 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이야기를 명확히 분리해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이야기가 가진 그 압도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자체는 여전히 불편할 수 있지만 재앙적인 이야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죠. 그렇게 분리해보니 확실히 느껴지네요. 사실은 말을 더듬었다, 답변을 못했다, 상사 표정이 안 좋았다는 비교적 뭐랄까, 담담한 사건들의 나열인데 이야기는 나는 실패자다, 해고될 것이다처럼 훨씬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결론으로 치닫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보통 중립적이거나 좀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종종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 재앙화 같은 그런 인지적 오류를 포함하면서 우리를 감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죠. 이렇게 이야기와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면 자료에서 말하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비판적인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이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과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는 여전히 불쾌할 수는 있지만 후자처럼 존재 자체를 뒤흔들지는 않죠. 계획했던 여행이 취소되었다면 여행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현실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불행만 가득해 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전자는 실망스럽지만 후자처럼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놓아주면 실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다루기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지치게 했던 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덧비친 극적인 이야기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라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거야.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아.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죠. 핵심은 그 이야기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이 이야기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객관적인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해석 또는 관점임을 아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도 이야기이고 나는 할 수 없다도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자유롭게 하며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이야기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야기를 선택하고 때로는 다시 쓸 수 있는 저자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야기의 저자로서 다시 쓸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교실 상황을 예로 든 부분이 딱 그 이야기였죠. 시험을 낭친 학생이 나는 원래 수학 머리가 없어. 난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쓰면 그 학생은 정말로 수학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번 시험은 어려웠고 준비가 부족했어. 다음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봐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쓴다면 그 학생에게는 여전히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똑같은 사실. 그러니까 낮은 시험 점수를 두고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사나 상담가 혹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사람들이 갇혀있는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더 건강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부분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 혹시 내가 지금 성급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점검해 보는 겁니다. 감정이 격하게 요동칠 때 이 강렬한 감정은 실제 벌어진 일 자체 때문인가? 아니면 그 일에 대해 내가 쓰고 있는 재앙적인 소설 때문인가? 라고 한 발 물러서서 살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자료는 꾸준한 연습의 힘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와 사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나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계속 질문하고 분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그 둘 사이의 경계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경에 낀 성에를 닦아내듯 뿌옇던 시야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짓누르던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사실은 실체 없는 이야기의 무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자유와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쓴 비극 소설의 주인공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해방감이죠. 스스로 쓴 소설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다는 것,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마무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의 허상을 꿰뚫어보고 실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연결된다는 해석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덧붙인 온갖 해석과 판단의 필터를 걷어내고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자유와 평안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종교적인 맥락을 떠나서 보더라도 진실 혹은 사실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를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와 맞닿아 있는 깊은 질문이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현실을 보다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을 주나요? 아니면 당신을 힘들게 하나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만약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어떤 부정적인 패턴이 있다면 그 밑바탕에 깔린 이야기를 한번 탐색해보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시 써내려간다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 안의 이야기꾼과 조용히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